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럭쿠크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자식들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항상 친구 잘 사귀라 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인간은 이 교육과 환경에 그런 어떤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게 거슬러 가니까 공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네요. 물론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공자가 한 얘기입니다. 자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우불려기자라 그랬어요. 무우불려기자. 무우 이거는 벗하다는 뜻입니다. 벗하다 동사. 그래 벗하지 말라는 거죠. 불려 같지 않은 사람, 나와 같지 않는 자는 벗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와 같지 않는 자라는 말은 달리 또 얘기하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벗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벗하지 말라. 저희 집사람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와가지고 야, 그 사람이 대단하더라. 이런저런 이렇게 제가 칭찬을 많이 하면은 집사람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당신 눈에 대단하지 않는 사람 있나? 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가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죠. 공자가 그런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민행이면 필유아사라고 세 명이 길을 걸어가면은 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또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항상 자기가 이용당하는 이런 느낌만 들어가고 그죠? 아니면 또 뭐 어떤 이게 잘못된 일에 휩쓸리고 배울 게 없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으면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또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보다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못한다 싶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서 배울 게 있다면은 배울 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울 게 있다면은 그 사람이 내 스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는 과정 중에 셰븐헤빗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변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기를 준 사람을 변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변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수님, 저 어떤 사람은 항상 이렇게 뭐 부모님이고 친구고 자기한테 선생님이고 자기한테 어떤 이렇게 인생이 잘 되도록 변화하도록 그렇게 어떤 좋을 말만 해가지고 변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잘못되게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기에 빠져가지고 어떤 그 위기를 벗어났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때문에 하여튼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깨달음이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 사람도 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불교의 역행보살이라 그러죠. 그죠? 그 사람한테 어떤 뭐가 잘못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저지르는 그런 것을 역행보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하여튼 자기가 그죠 그런 어떤 자극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이게 반응을 자기가 잘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변화가 되어졌다면 그 사람도 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불교로 말하면 역행보살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벗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이 공자의 이 말은, 그죠? 물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배울 게 있는 사람, 배울 게 있는 사람하고 항상 이렇게 벗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스펙이 어떤 자기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하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보다, 그럼 누구한테서든지 자기가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내한테, 그죠? 진정한 벗이고 스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떠오르네요. 영국이 19세기 영국이 세상의 중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영국이 세상의 중심일 때 어느 기자가, 여기자가 이틀 연속으로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 한 사람은 윌리엄 글래스톤이라는, 이 사람 영국의 수상을 4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벤자민 디스라일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수상을 3번이나 하고 그 외교부 장관도 한 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두 사람 다 그 나라의 어떤 지성이고 양심이고 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기자가 윌리엄 글래스톤을 만나고 나와서는 하는 말이, 진짜 윌리엄 글래스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벤자민 디스라엘리를 만나고 나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나라는 이런 느낌을 주더라는 거죠. 물론 두 분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디스라엘리 아니겠습니까? 디스라엘리. 그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인지를 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과적 물탄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허물이 보이면은, 그죠? 허물이라고 해야 돼요. 허물이 보이면은 고치는 것을, 고치는 것을, 탄이라는 것은 어떤 끄질탄, 끓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치는 것을 끓이지 말라, 말물자지 않겠습니까? 고침을 끓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허물이 보이면은 고치는 것을 끓여 하지 말라, 기꺼이 고치라는 거죠. 기꺼이 고쳐라.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과적 물탄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이라고 했거든요.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이라 그랬어요. To err is human.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o forgive is divine이라고 했거든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실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심리학에도 두 번째 법칙이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신이 선택한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그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자기가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잘못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진정 어린 그런 어떤 사과를 하게 되면요, 신뢰가 더 높아집니다. 물론 거듭된 사과는 신뢰를 떨어뜨릴 수가 있지만, 그래서 노자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인자는 지하고 자지자는 명하다 그랬거든요. 지인자,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데 자지자, 스스로 또는 자신을 아는 자는요, 명하다 그랬어요. 밝다 그랬습니다. 밝다라고 하면은 그죠. 사람이 어떤 이게 안에 라이터가 켜지면 어떻습니까? 뭔가 깨닫게 될 때 이게 확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명하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지혜로운 것하고 지혜로움도 중요하겠죠. 지혜로울 지자도 중요하지만은 명자가 밝을 명자가 훨씬 큰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자신을 스스로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게 또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자신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신을 잘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이 간접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독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자신한테 피드백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피드백을 해줄 때. 진짜 그 피드백을 받으면 좀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피드백이 즐거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좀 불편하고 어떨 때는 좀 쓰리고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은 피드백을 할 때 같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짜 돌이켜보고 나면은 물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했을 때 이게 내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허물을 잘못을 바로 알게 되는 그런 피드백도 있지만 어떤 피드백은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서야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에게는 피드백은 매일 먹어야 하는 아침 식사와 같다 그랬어요. 리더에게는. 사실 리더에게 또 피드백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부하나 파트너가 자신한테 피드백을 해줄 때 리더는 본능적으로 적극적으로 숙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피드백을 할 때는 뭔가 불만이 있어 그럴 수도 있고 말이죠. 하여튼 뭔가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말이죠.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게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뭐 무시하고 살아가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어떤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을 얻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받아줄 때 말이죠. 진짜 우리 상사에게는 어떤 말을 내가 다 해도 받아주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내가 그렇게 대응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게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리더는 감각적으로 그죠? 그런 어떤 센서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살아와 보니까 어떤 계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이게 뭐겠습니까? 뭔가 역경이 찾아오고, 그죠? 그런 그 역경에 대해서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자신에게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둘러볼 때 그리고 나를 개선해 나갈 때 그걸 한 번씩 점프업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국 리더십 센터에 가가지고 그때 거기 간 이후 제가 성장한 그런 시점에도 저에게 피드백을 누군가가 해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내가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물이 보이면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 어떤 허물을 보고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자신한테 그런 피드백을 할 때 일단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다운 모습입니다.
어떨 때 아름답습니까? 힘 있는 자가 숙일 때 더 아름다운 법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건강한 자만이 숙일 수가 있거든요. 강한 자가 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수용해 줄 때 또 뭐라 그럽니까? 진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그저 사람들은 목숨도 바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느끼는 그런 주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무불력이자 나보다 못한 자는 벗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항상 배울 게 있는 사람하고 벗하라는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배울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또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과적 물탄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물이 보이면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항상 좋은 사람들하고 벗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피드백이 있고 할 때는 말이죠. 피드백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성장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